디딤펀드는 운용사마다 전략이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글로벌 비중을 높게 가져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IBK자산운용은 인컴자산 비중을 늘려 수익률은 낮게 형성되고 있죠. 연초부터 올해 중순까지 국내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았던 디딤펀드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글로벌 비중이 높은 디딤펀드 위주로 성과가 좋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출범했던 디딤펀드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퇴직연금 특화 자산배분 펀드로 알려진 디딤펀드는 은행 예적금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해 안정성은 높인 펀드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은 9%대에 육박합니다.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2, 3%대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훌쩍 넘기고도 남았네요. 국내 증시가 회복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갔던 내 투자 자산들, 너무나도 올라버리니 변동성을 관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실 타이밍이죠. 퇴직연금 운용에 고민이 있던 투자자분들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펀드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더벨 이지은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디딤펀드는 2024년 9월 25일 처음 출시됐습니다. 자산배분형 펀드의 일종으로 장기 연금 투자용 상품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 이하로 주식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25개 자산운용사들이 각사마다 한 개씩의 디딤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삼성 디딤 밀당 다람쥐 글로벌 EMP 펀드겠네요. 최근 IM증권이 디폴트 옵션에 해당 상품을 포함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디딤펀드는 출시 전부터 논란이 없진 않았어요. 이미 비슷한 상품으로 타깃 데이티드 펀드, 일명 TDF라는 상품이 한껏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인데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각사가 출시 상품 타임라인을 구성해 놓아서 혹은 디딤펀드를 갑자기 출시하기가 난처하기도 했을 거고, TDF 상품이 있는데 비슷한 구성의 펀드를 또 내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생애 주기와 은퇴 타이밍에 따라서 자산 비중을 조율해 나가는 구조인 TDF와 달리 디딤펀드는 꾸준히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적정 수익률을 꾀하는 BF 펀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출시 직전까지도 디딤펀드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금투협의 설득 끝에 다수의 운용사들이 디딤펀드를 론칭했고, 지난 1년간 2천억 원대의 설정액이 유입되는 성과가 났습니다. 평균 수익률도 지난 7월 말 기준 무려 8.9%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목표한 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은 달성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1년 동안 운용사들은 각자 보유한 디딤펀드 자산 구성에 변주를 주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마다 전략이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글로벌 비중을 높게 가져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었고, IBK자산운용은 인컴자산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은 낮게 형성되고 있었어요. 운용사마다 전략이 다르니 국내외 증시 변동성에도 수익률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올해 중순까지 국내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았던 디딤펀드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8월에는 글로벌 비중이 높은 디딤펀드 위주로 성과가 좋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운용사 전략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까닭에 어떤 운용사의 디딤펀드에 투자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금투협은 이러한 고민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펀드 오브 디딤펀드, 즉 여러 디딤펀드를 나눠 담아서 또다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간접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딤펀드는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서유석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오랫동안 금융사 리테일 부서에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통한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금투협은 디딤펀드 출시를 위해 1년만 가까이 시장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TDF 시장 진출이 한 발 늦은 중소형 운용사에겐 기회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겐 증시 환경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복리 효과도 누리는 경험을 줄 수 있다고요. 첫 생일을 맞이한 디딤펀드,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원리금 보장에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선택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식자산 투자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가져갔다가 손실을 보고 온 투자 자체를 접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자산 배분 습관을 들여 높진 않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 고민을 전문가인 운용사에게 맡길 수 있는 디딤펀드의 향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산관리부 이지은입니다.